이번 시간부터는 4단원 조명 설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조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집에서 깜깜한 밤에 밝게 비추는 것을 다 조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시시대에는 조명이 뭐였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산불이나 벼락에서 발생한 불씨, 이것을 가지고 동굴 수렵 생활을 하면서 환하게 횃불처럼 이렇게 밝혔다고 추정이 되죠. 그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 이제 동굴 벽화나 이런 데서 이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류가 쭉 내려오면서 이제 기름에다가 심지를 꼬아가지고 불을 붙여서 등잔이 이제 발명이 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등잔도 그런 얘기죠, 그죠? 전부 다 기름을 식물성 기름, 뭐 동물성 기름 이래가지고 원료로 해가지고 태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개발되는 게 가스입니다, 그죠? 가스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석유가 개발이 되면서 그렇게 나오죠. 그래,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이제 등잔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가 발명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뭐였어요? 등잔과 양초밖에 없었어요. 중세시대까지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양초와 등잔이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다시 또 뭐 자연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소나무 송진 관솔이라 그러죠. 관솔에다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태우고 오래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매연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을 저녁에 밝히고 또 일찍 잠이 들고 하다 보니까 조명이라는 거는 크게 그렇게 인류 생활에 영향을 못 미쳤어요. 본격적으로는 이제 석유가 개발되면서 또 이제 석유를 이용한 이제 횃불, 그 다음에 등잔, 호롱불이라 그러죠, 그죠? 선생님도 그런 세대에 어릴 때는 등유죠, 등유, 보일러 기름. 등유를 호롱불에다 넣어가지고 호롱불에 불을 켜고 이랬어요. 호롱불보다 좀 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조명의 역사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게 이제 가스등이 개발되면서 그렇습니다. 가스등. 그래 가스등에서 직접 불을 밝히다 보니까 상당히 화력이 좋았고, 화력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빛으로 바뀌는 비율이 좋았다 이거죠. 그래서 안개가 많고 그런 어둑어둑한 런던 같은 데 보면 기록 역사에 보면 가스등이 이렇게 켜졌다 이런 얘기 나오죠. 소설에 이런 데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셜록 홈즈나 이런 데서 가스등 얘기가 나오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기가 개발되면서 또 이제 획기적인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계속 기름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다가 이제 전기가 개발되면서 상당히 에디슨이 전기가 개발되고 그 다음에 전구를 상업용으로 이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에디슨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패를 했다 그러죠, 그죠? 그래 탄소 섬유 막대를 가지고 전기를 넣으니까 이게 공기 중에 산소하고 화학 반응이 아니고 산화돼 가지고 탄소가 다 타버려요. 필라멘트 그 기능이 다 타버리니까 어쩌겠어요. 텅스텐 필라멘트가 개발되기 전까지 무수한 실패를 에디슨이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실패 끝에 이제 백열전등 그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 세상이 환해지죠. 형광등도 개발되고 나트륨등 개발되고 아크 방전, 근로 방전 전부 다 이런 조명들이 개발됐죠. 지금은 이제 LED까지 조명이 돼가지고 엄청나죠, 그죠? 처음에 백열전등은 전기가 들어가면 한 70%가 열로 나머지 열로. 빛은 30%? 그 다음에 형광등도 뭐 그보다 조금 더 나아졌지만 그래도 뭐 근데 LED는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거의가 전부 다 뭐 전기의 대부분이 전부 다 빛으로 바뀌면서 LED는 엄청나게 전기도 적게 먹으면서 엄청나게 빛이 밝아졌죠. 온 세상이 밝아졌죠. 가로등도 전부 다 LED로 다 바뀌고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전부 다 LED로 다 바뀌고 물론 우리 집의 조명, 우리 교실의 조명 전부 다 LED 전등으로 다 바뀌었어요. 수명도 엄청 길고 그 다음에 전력 소비도 많이 작고 그래서 형광등이 도태되고 백열전등은 아예 생산도 안 하죠, 그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LED 세상이 이제 되었습니다. 조명하니까 또 우스운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나사라고 있죠, 그죠? 미 항공우주국이라는 나사가 있고, 근데 소련에도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죠. 우주로 쏘아 올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는 이제 과학자들끼리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지구상에는 뭐 온도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죠? 우주에 나가면 낮에는 막 수백 도 올라가고 또 밤이 되면 마이너스 또 영하로 수백 도 떨어진단 말이죠. 엄청난 기온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백열전등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선에 달아가지고 백열전등을 달아가지고 깜깜 우주선 밖에서 이제 조명 작업이나 뭘 비치려고 그러면 유리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기온 차를 못 견디고. 그래, 방탄 유리도 해보고 뭐 수정 유리도 해보고 다 여러 가지 유리를 해봐도 실험실에 들어갔다 그러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미국 과학자들은 아주 고민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때 이제 소련 과학자하고 미국 과학자가 서로 이제 교환해가지고 파견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 소련 과학자가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나사 이제 그 유수한 똑똑한 그 과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지구상은 괜찮은데 이놈의 우주선에 달아가지고 우주 공간에만 가면 그냥 이 그 환경에서는 그냥 백열전등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소련 과학자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과학자가 기분 나쁘잖아, 그지? 그 소련 조사석은 우리나라 미국에 와가지고 뭐 우리 미국의 과학자들 박사들을 무시하나? 왜? 그러니까 이제 소련 과학자가 그러죠. 아이 그게 무슨 큰 문제라고. 그래서 소련 과학자는 단번에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미국 과학자들이 붕 찌는 거예요. 기존까지 미국 과학자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부 다 브레인스토밍으로 해결을 했어요. 브레인스토밍이 뭐죠? 모든 사람이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그 관련된 생각을 머리에 스치는 생각을 참 단단하고 좋은 생각 말고 질보다는 양으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견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이제 가능성 있는 것을 우선 선택하는 게 브레인스토밍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무시하면 안 되죠, 그죠? 모든 의견들을 다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제 숙기가 없다든가 아니면 대인 관계나 이런 남들하고 말하겠는데 뭐 이런 데 좀 낯을 가린다 그런 사람들은 써내는 거예요. 포스트잇 써내는 거예요. 그걸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그래요. 어쨌거나 말하던 써내던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우주 공간에서 백열 전구가 망가지지 않는 방안을 찾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도저히 이걸 해결 방안이 안 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고민이. 근데 소련 과학자가 씩 지나가면서 잠깐 보더니만 그냥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미국 과학자들이 소련 과학자한테 완전히 대통 당하는 거죠. 소련 과학자는 니들 어떻게 그걸 해결했니? 하고 이제 소련 과학자한테 물어보니까 소련 과학자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게 있어. 트리저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린 모든 공산권 국가들은 트리저라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 이 트리저라는 것은 소련의 알츠슐레라는 발명 특허 과학자고 군인이었어요. 공무원이었지 사실은. 그래 이 사람이 나중에 발명품들의 원리를 쭉 이제 특허에 관련된 업무를 했어요. 알츠슐러가. 그리고 발명 특허를 쭉 분석해 보니까 똑같은 반복되는 원리들이 있더라.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해결해 와고 발명이 됐는지를 그것을 다 착용한 게 트리저라는 기법이에요. 그리고 이걸 들이대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과학자들 문제 해결 방법은 전부 다 그런 트리저라는 방법을 했어요. 그래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국가, 그죠?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러죠. 전부 다 그거는 몰라 했어요.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브레인스토밍. 다 모여라. 모든 사람이 다 의견을 다 자유롭게 내봐. 사실은 이게 브레인스토밍 자체는 미국의 광고 회사 중력이 광고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압박감 주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봐.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 그러면서 다수의 의견을 모은 게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광고 회사 기법이었어요. 그런데 트리저라는 것은 공산주의 발명 특허 업무 담당자가 그 문제 해결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반화해 가지고 모든 공산권 국가들이 그걸 가지고 트리저라는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그리고 미국 나사에 파견 나온 소련 과학자가 지나가면서 트리저 기법으로 그걸 해결했다 이거죠. 해결 방법은 뭐냐? 자, 미국 과학자들을 들어봐. 니네는 지금 이 지구상에서 백열 전구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잖아. 이성우 학생이 지금 왔네요. 그러면 전기를 넣어가지고 필라멘트에 불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산화될까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유리로 싸가지고 그 안에 진공으로 만들어야 되고 빛을 발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왜 영하 몇백 도, 영상 몇백 도의 우주 공간에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꼭 그렇게 유리에 집착하느냐. 트리즈로 해결하면 간단해. 어차피 우주선은 우주 공간으로 갈 거 아니야. 우주 공간은 진공이잖아. 그래, 진공이니까 유리가 필요 없잖아. 지구상에서는 유리가 있는 이유는 그 안을, 필라멘트 안을 진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리로 싼 거 아니야. 그리고 우주선이 우주에 가 있으면 진공이잖아. 그래, 유리가 필요 없잖아. 그리고 유리를 빼. 그냥 필라멘트만 달고 올라가. 그러면 유리가 깨지니 많이 하고, 그래, 싸울 일이 없잖아. 하고 미국 과학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미국 과학자 얘기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우주 공간에서는 유리관이 필요 없잖아요. 필라멘트만 있으면 진공 상태니까 전기만 넣으면 빛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리 없는 필라멘트만 가지고 백열 전등처럼 쓸 수 있잖아요. 진공 상태에서는. 그래, 미국 과학자들이 뒤통수를 탁 친 거예요. 맞다. 그리고 이제 트리즈라는 공산권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기법에 대해서 이제 막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브레인스토밍과 트리즈가 자본주의 공산주의 국가, 그다음에 자본주의 국가, 민주 국가들 여러 사이에서 통용하게 된 거예요. 그 지금도 우리나라도 트리즈 기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물론 브레인스토밍을 더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 뭐 대기업체 삼성, 현대, 막 LG 이런 데도 전부 다 트리즈 교육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조명 때문에 나왔어요. 조명 때문에. 그럼 우주 공간에서의 백열전등의 유리를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까를 고민한 나사 과학자들에 비해서 우주 공간에서는 유리가 필요 없다. 필라멘트만 있으면 된다. 어차피 진공이니까 하고 트리즈로 해결해버리는 소련 과학자, 나사에 파견 나왔던 과학자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다 조명에서 이제 나온 일화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문제 해결 방법은 브레인스토밍도 좋고 기회가 되면 트리저에 대한 공부도 한번 해봐요. 엄청나게 많은 도로에서 대기업체들이 트리저를 직원들한테 연수를 시키고 교육을 시킵니다. 왜?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아주 좋거든. 그래서 트리저, TRIZ, 트리저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126페이지 조명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나왔어요. 자, 이 지구상, 이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은 파장의 빛이 있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파장의 빛이 있는데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모든 빛을 다 볼 수 없어. 우리가 X선 볼 수 없죠? 감마선 볼 수 없잖아요. 형 있는 것은 필름, 엑스레이 필름으로 나타내는 것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선은 제한되어 있다. 그 파장이 제한되어 있어. 그것을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볼 수 있다. 시각적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시각 인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시광선 이렇게 합니다. 파장으로 분류를 해요. 가장 짧은 거 감마선, X선 막 이래 나오죠. 그죠? 자외선, 적외선 쭉 하고 나가는데 우리 가시광선하고 가장 가까운 게 자외선과 적외선이에요. 자외선은 막 타잖아요. 피부가 노화되고. 적외선은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태양을 빛을 받을 때 어우 태양이 타. 선크림을 발라야 돼. 이거는 자외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태양 속에 너무 뜨거워. 화상을 입어. 이건 적외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병현 학생이 지금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태양광에서도 우리가 볼 수 없는 빛,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시광선의 파장은 여러분 책에 봐요. 380에서 760 나노미터 이런 파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짧은 감마선부터 쭉 긴 거 라디오파까지 여기까지 파장들을 가지고 있는 빛이 있다. 그 중에서 아주 좁은 가시광선이라고 해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들이 있고 그것이 바로 조명과 관련된 시각이다. 그 조명을 배우기 위해서는 가시광선을 꼭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넘겨보세요. 조명의 용어가 나옵니다. 여기는 보면 이제 네 가지 조명의 용어가 나옵니다. 화면을 바꿔가지고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 광속이 나와 있어. 광속이라고 나와 있죠. 자, 광속은 뭐냐? 기호는 F라 그래요. 단위는 루멘이라고, 루멘. 그래, 이건 광속이라는 건 광원에서 나오는 눈으로 느끼는 빛의 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횃불의 크기보다는 태양의 빛의 크기가 크죠. 그죠? 우리가 조명, 작은 조명보다 큰 조명이 그렇단 말이죠. 그죠? 이럴 때 루멘, 광속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 빛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합니다. 광속. 다시 얘기합니다. 광속은 기호는 F이고 단위는 루멘이라고 합니다. LM으로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광은 빛, 횃불이든 태양이든 뭐 헤드라이트든 어디서 나오든 간에 우리가 눈으로 느끼는 빛의 크기, 전체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도입니다. 광도는 기호는 I라 그러고 단위는 CD 그래서 칸델라라고 있습니다. 칸델라. 그래 빛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지향을 할 때 헤드라이트를 비추든지 플래시를 비출 때 그 빛의 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광도라고 합니다. 그 똑같은 빛이라도 빛이 모아지면 레이저처럼 모아지면 어떻게 돼요? 빛이 세지는 거죠. 그죠? 빛이 퍼지면 어떻게 돼요? 빛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광도 이렇게 합니다. 기호는 I고 단위는 칸델라 이렇게 합니다. 어떤 방향이든 간에 향하든 간에 그 향하는 빛의 세기를 얘기한다. 이렇게. 조도는 많이 써요. 우리 그 뭐야 천정에 그러니까 교실 천정에 빛이 조도가 얼마냐, 용접할 때 알맞은 조도가 얼마냐, 그다음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뭐 책을 읽고 그다음에 노트 필기할 때 알맞은 조도가 얼마냐 이런 것들 할 때 조도. 기호는 E라 그러고 단위는 럭스라고 합니다. LUX라고 하기도 하고 LX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빛에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비추는 밝기 정도. 그래서 우리가 천정에서 교실 천정에서 LED 전등이 있죠, 그죠? LED 전등에서 이래 비추는 밝기 정도. 이거는 거리에 따라 다르죠, 그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확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조도는 거리와 관련이 있다. 똑같은 빛이라도 가까이서 비추면 밝은 거고 멀리서 비추면 어두운 거다. 이렇게 조도를 합니다. 그럼 어쩌야 되겠어요? 천정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시습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습장 천정은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예, 시습장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습장은 공조시설, 환기시설 이런 것 때문에 공기의 양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작업 공간이 클수록 좋으니까 천정이 높을수록 좋아요. 문제는 천정이 높으니까 빛이 어떻게 됩니까? 조명이 높이 달리다 보니까 거리가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빛은 조도가 엄청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크게 큰 조명을 달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최적의 좋은 작업 조건에서 천정 높이를 정하고 빛을 달면 되겠죠. 그게 경제적인 건축 설계가 되겠죠. 아니면 조명 설계에도 참고가 되겠죠. 휘도입니다. 휘도는 그냥 내 눈으로 느끼는 눈부심 정도예요. 우리가 휴대폰을 볼 때 눈부심 정도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TV를 볼 때 눈부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리하고 상관없어요. 휘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기호는 B라 그러고 단위는 칸델라 퍼 제곱밀리미터 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빛의 단위 해가지고 나옵니다. 광속, 광도, 조도, 휘도 이 네 가지를 조명의 용도로 잘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공유를 등재합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이제 첫 시간, 이제 조명의 첫 시간을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도 어릴 때 이 조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조명 기구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이렇게 박을 가지고 반사가선을 만들어 가지고 조명을 비춰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밝게 비치는지 그죠? 이런 것도 만들어요. 그리고 야간에 시골에서 사니까 조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 이거 이제 꼬마 전지에다가 건전지 해가지고 프레시를 반사경을 열어해가지고 밤에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시골 산골이니까 뭐 그죠? 뭐 경상도 산골에서 얼마나 뭐
깨구리 울고 소쩍새 울고 방황대에 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밤에 이렇게 등기구, 놀이기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밤에 놀러 다니기도 하고 동네 마실 가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LED 세상입니다. 그죠? 모든 게 전부 다 LED에서 시작해서 LED로 이제 다 끝나고 있죠. 그때 지난번에 선생님이 LED 얘기를 해줬나요? 그 플래시 얘기를 해줬나요? 잠깐. 아, 있군요. 드디어 있군요. 이게 LED 전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위로 누르면 이렇게 플래시 전등 이렇게 빛이 나온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밝죠, 그죠? 요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죠? 플래시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꽂아가지고 등산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집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선생님도 이렇게 이게 시집장에 이제 나갈 때 이렇게 하고 깜깜하면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제 세콤 할 때까지 가가지고 세콤 하고 이렇게 집에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간단해요. 뭐 큰 전원을 연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 뭐 간단하게 그냥 꼭 건전지 아주 건전지 있잖아요, 그죠? 요거 손가락 건전지보다 더 작은 거죠, 그죠? 새끼손가락보다 더 작은 건전지. 2개 들어가네요, 그죠? 2개밖에 안 들어가네요. 요거 하고 여기다 그냥 건전지를 2개 놓고 그죠? 이렇게 조립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거죠. 6V죠. 그러니까 1.5, 6V짜리가 이렇게 환한 그냥 LED 조명 빛을 본다는 거죠. 그래 앞으로 세상은 전부 다 LED로 이제 다 바뀝니다. 모든 게 전부 다 LED로 다. 이거 LED를 발명한 사람은 일본의 중소기업 연구원이었어요. 이 LED를 발명한 연구원은 이거를 발명해 가지고 회사에서 큰 혜택을 받았을까요? 예, 회사에서는 과장으로 승진해 주는 걸로 끝냈습니다. 왜? 어차피 회사의 직원이 발명하면 이 특허권은 회사가 가진다. 그래야 돼요. 일본 법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과장으로 진급하는 대로 만족하고 나중에 정년퇴직을 그 회사에서 했지요. LED를 발명한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퇴직하고. 근데 미국 가서 보니까 법이 다른 거야.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해가지고 LED를 발명했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아니거든. 어떤 그 경우든 간에 회사원이 발명을 했더라도 회사가 가지는 게 아니야. 회사원이 특허권을 가지게 돼 있는 거야. 그 이 사람이 미국에서 그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거죠. 나는 일본에서 그 많은 돈을 회사 돈을 회사가 돈을 벌도록 만들어줘서 LED를 개발해가지고 근데 나는 과장으로 승진하는 거 외에는 혜택이 없었어. 미국에 오니까 아니네. 저거 특허는 내 건데 해가지고 이 양반이 퇴직 후에 자기 회사로 일본 그 회사에다 소송을 겁니다. 이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에서는 엄청난 많은 돈을 그 퇴직한 직원한테 보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직원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이게 미국과 일본의 차이죠. 그죠? 일본은 열심히 발명을 했지만 그것은 회사가 다 가져가는 거고 미국은 똑같이 봉급받으면서 열심히 발명했지만 그래도 회사와 그 다음에 연구원이 같이 나눠 가지는 그리고 어느 나라가 더 발전하겠어요? 당연하죠. 인센티브가 그래 있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미국에서는 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것이 혜택이 또 보장되는 그래, LED가 바로 그런 역사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LED는 계속 나갈 겁니다. 발전해 나가고 모든 디스플레이, 전광판, 그죠? 그 다음에 신호등, 자동차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신호기기, 시각적인 원리를 이용하는 모든 디스플레이는 전부 다 LED로 다 작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LED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조명에 대해서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100열 전구 자체는 이제 생산이 금지됐어요. 그죠? 왜?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아까 그랬죠. 그죠? 전기가 들어가면 열로 거의 다 나가고 빛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열로 나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비효율적.
자, 형광등은 그러면 어때요? 형광등은 백열전등보다 효율이 좀 높지만 형광등의 수원이나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 오염 때문에 안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생산이 지금 진짜 거의 다 이제 그럼 남은 조명은 뭐가 나왔어요? LED밖에 없는 거예요. LED 때문에 형광등도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백열전등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전력이 적게 먹으면서 빛은 엄청나게 밝아요. 여러분 이런 발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런 혜택이 영광스러운 가문의 뭡니까 영광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안 맡아요. 그래 이런 것들이 조명 시간을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앞으로 회사 가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걸 치든간에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특허도 내보고 발명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게 이제 재미있지 않겠어요? 그죠? 어제와 같은 오늘 정말 싫어요. 이중호 선생님은 정말 깝깝하고 못 견디는 게 어제와 같은 오늘이 제일 싫어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어제와 달라져야 한다는 게 선생님의 지론이에요. 여러분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 이걸로 마치고 10분 있다가 다음 시간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이바이.